젊은 정치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2030 세대의 압도적 지지와 정치계의 샛별로 등장한 국민의힘 이준석이 처음 당대표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정치에 실망을 하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수가 정치적 이념을 떠나 미래의 희망으로 여겼을 것이며 기존 정치에 대한 혁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정치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선출된 것이 무척 기뻤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통령 선거 중에는 자기 당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 간 갈등을 일으켜 선대위원장직 사표를 내는 등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성접대 의혹으로 6개월간 당대표의 업무가 정지되는 징계를 받고 장외에서 청년 당원들과 만나며 자맹을 하던 중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가 노출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기자회견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드롬을 일으키며 혜성처럼 정치계에 나선 젊은 정치인 이준석 전 당대표를 보면서 한편으로 정치계의 냉혹함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거침없는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걸 공부로 삼아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질문은 제가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본전이고 또 아차 실수하면 안티도 많고 또 호불호에 따라서 참 편견지심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참 냉철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답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당의 호불호의 의미도 없고 또 어떤 당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도 없고 또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편견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호불호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정으로서 평가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 잣대에 맞는다고 맞다, 내 잣대에 안 맞는다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준석 씨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운명적으로 좋은 기운도 타고났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배짱도 있고 신세대 정치인으로서 바람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왜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냐? 우리 국민들이 구태의연한 정치, 그 노인네 정치, 이기적인 정치에 신물이 나서 신세대 정치인에게 기대를 하고 응원도 해주고 또 이렇게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참 선거도 해주고 지원도 하고 인기몰이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당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하는 걸 보니까 의기는 좋은데 경험이 부족하고 또 침착성도 부족하고 또 자기 감정대로 하는 모습이 많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기양양한 모습은 좋은 면도 있고 배짱도 좋고 또 나름대로 추진력도 있지만 경험 부족 또 경륜 부족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인격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무리수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듬어진 게 아니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단계다. 나무로 말하면 이제 잎을 피우고 한참 성장하는 나무다. 그리고 다듬어가는 관계다. 다듬어가는 입장이고 또 다듬어서 성장하는 단계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모순이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순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면에 내공이 부족한 게 문제였습니다. 내면에 내공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겸손함이 부족하고 모두를 살피고 모두의 심리를 살피고 상대 입장 내 입장을 균형 있게 잘 살펴서 겸손하게 대응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만큼 국민들로부터 쓴소리도 듣고 또 정치 동반인 정치 동지들로부터 이렇게 쓴소리도 듣고 외면도 당하고 아픔도 겪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과정들을 이준석 씨는 반드시 깨우치고 공부로 받아들여서 이걸 겸손한 자세로서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다듬어 간다면 앞으로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겸손하게 공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공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직 이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네가 한마디 욕하면 나도 욕할 거야.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할 거야. 네가 나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할 거야. 이런 잣대로 대응 방법을 택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무지한 중생들의 방법이다. 최소한 리더이고 정치인이라면 남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도 넓게 써야 되고 상대도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에는 이 코에는 코식으로 한마디 하면 꼭 한마디 대응을 하고 한마디 불쾌한 소리 들으면 내가 참여하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모든 걸 즉흥 대응을 하면서 아주 뭐라고 할까 소위 막 아주 불경스러운 방법으로서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대인배가 할 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만히 하는 행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정치 능력은 있지만 대인배는 못 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분이 겸손하게 공부를 더 하고 내면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대인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대인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 기본 여기까지는 평가를 했는데 현재 정치하는 전체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이준석 씨는 여당의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 기여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도 기여를 했고 어찌됐든 성공한 사람, 성공을 만들어낸 사람,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 또 총선에서도 일조를 한 사람, 지방선거 말하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일조를 한 사람, 어찌됐든 당에서는 자기 역할을 해서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일단은 성과를 낸 사람이다. 그러면 같은 동지 국회의원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나름대로 여당 입장에서 동지애를 가지고 부족함이 있어도 감싸주고 품어주고 잘 이끌어가게끔 그 공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성공하고 나니까
마치 토사구팽 형식으로 이렇게 그 불편함을 다 드러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승자의 도리도 아니며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승자라면 더 큰 가슴으로 품어야 되며 자기 편은 자기 편 나름대로 감싸줄 줄도 알아야 되며 그 공을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되며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며 이렇게 크게 그 공을 인정해 주고 품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형식을 보면 현재 정치 형태를 보면 그 대통령 직속 백그라운드 또 국회의원도 연결된 백그라운드 그게 아닌 사람은 좀 이렇게 아무리 공이 있어도 물리치려 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부 권력 다툼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자꾸 쳐내려고 하고 이제 한마디로 권력을 잡고 나니까 그 소위 말하면 취사 선택을 냉정하게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꿩인지 닭인지 분별을 해서 또는 토끼인지 이게 강아지인지 아니면 호랑이인지 이런 걸 분별해 가지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존재라면 다 쳐내려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 분열이 생기고 내부 분란이 생기고 파당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싸움질하고 분당 정치를 하고 분열 정치를 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구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구나. 그 정치인이 그 정치인이구나. 도찐 개찐이구나. 이런 걸 느낄 것입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또 한 번 실망을 하고 또 한 번 회의를 갖는다. 그러면서 지지도는 땅바닥에 떨어진다. 이렇게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더 큰 가슴, 더 큰 마음으로 그 여당 모든 인물들을 다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되며 품을 줄 알아야 되며 네 편 내 편을 따지면 안 되고 다 한 가족으로 품어서 이끌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여당이면 야당,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자기 당 사람들은 서로가 겸손하게 챙겨주고 당파 싸움을 하려 하지 말고 서로가 양보하고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덮어주고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고 임기가 다 하면 그때 다시 선거를 치루어서 당대표를 뽑더라도 임기 동안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게끔 돕는 것이 바른 정치인이지 이제 너 써먹을 만큼 써먹었고 너 이제 별로 쓸모도 없어. 너 과거에 내 선거할 때 스트레스 줬지? 너 가끔가다 총재라는 짓 했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성공한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패자도 그러하면 안 되거늘 어찌 승자가 그런 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당 정치인들 모두의 부족함이고 모두의 잘못이다. 비단 이준석 씨만 잘못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의 부족함이며 잘못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이하, 그러니까 대통령 이하 행정관들 또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님들 모두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잣대로 이합 집산의 잣대로 권력 다툼으로 분당 정치, 파당 정치, 분열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국민은 외면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당신들 권력도 얼마 못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깨우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하고 겸손한 자세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겸손한 자세로 모두를 품어안는 노력을 한다면 여당이 앞으로 힘을 쓸 수 있지만 현재 형태로 계속 진행한다면 2023년도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어려움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내가 선거 때 어떤 개국공신 역할을 하려면 일편단심으로 흔들림 없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부닥치는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긍정, 부정, 찬성, 반대, 호불호가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상대를 탓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격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정치력이 부족하고 사람 대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정치 어떤 언어적인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며 화살이 날아오는 것이며 욕설이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추하고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 한마디도 안 지고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소인배가 하는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준석 씨도 매우 잘못한 것이다. 대인의 마음으로 상대가 좀 비판을 하더라도 때로는 들어줄 줄도 알고 들어줄 줄도 알고 반성도 할 줄 알고 이건 내 잘못이구나 하면서 돌아볼 줄도 알고 이렇게 묵묵히 기다릴 줄도 아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찌 한마디도 안 지려는 마음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원래요,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공격을 할 때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능력자는 말없이 가만히 혼자 숙고하고 때를 기다리면 오히려 상대가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좋아하고, 그리고 저분의 가슴은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을까? 상대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준석 씨가 지금도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만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만행을 하면서 조용히 입을 닫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입을 닫고 조용히 있다가 돌아왔더라면 엄청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같은 동지 정치인하고도 엄청난 신뢰를 받으면서 많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입을 다 벌려버리니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격하기 좋은 조건이 된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준석 씨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준석 씨를 대표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우리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정치인들이 이준석 씨 태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도찐 개찐이며 크게 다를 바 없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많다. 근데 이준석 씨가 조금 더 이렇게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경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씨가 눈에 든 가시처럼 느껴질 것이고 또 생선의 가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당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준석 씨 입장에서 보면 현 정권이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토사구팽당한 느낌이 들고, 양두구육이라는 말 썼죠.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의 감정이 들 거란 얘기입니다.
이준석 씨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매우 또 억울하게 느낄 수 있다. 이건 입장을 바꿔놓으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가슴으로 품어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반성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한 가슴과 그러한 대인의 마음과 그러한 큰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현재 뒤죽박죽 개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투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현 여당 정치인이나 야당 정치인이나 크게 보면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나 현재 당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제발 좀 더 나쁜 짓 하지 말고 더 실수하지 말고 반성하면서 정치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겁을 내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지, 만약에 무관심하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다면 정치인들이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는 더 무너지게 되며 경제는 더 무너지게 되며 사회 질서는 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깨어있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마음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정치 흐름도 바라보고 경제 흐름도 바라보고 사회 흐름을 바라보되 원망하고 탓을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 정치, 경제, 문화, 잘잘못은 냉철하게 바라보는 잣대를 가져야 되며 연구도 해야 되며 관심을 갖되 그걸 자꾸 비판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기운이 탁해지게 되며 여러분 기운에 득되지 않으며 운세에 득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겸손하게 바라보고 공부로 삼고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의 불편한 말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불편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끄떡만 하면 정치인 비판하고 정치 비난하고 막 부정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붙드는 사람마다 정치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회의 흐름을 바라보는 눈은 갖되 그걸 원망하고 비난하는 식으로 아주 불만식으로 몰고 가지 마라. 그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잣대로 바라보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있게 설명한들 크게 그분들이 반성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건대 우리 대통령과 또 그 내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장차관, 그 정치하시는 행정관들, 또 나름대로 그 여당 국회의원, 또 야당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모두가 합심 정치, 상생 정치, 화합 정치를 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군이 올해 내년까지 방향을 어떻게 트냐에 따라서 우리 국군은 융성해질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고 정치인들이 방향을 잘못 틀면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실제는 우리 국군이 살아나는 쪽으로 가야 정상인데 정치인의 잘못으로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고 많이 시련도 겪고 있고 많이 퇴보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인들이 바르게 서서
우리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되면 2024년도 이후로 우리 국가가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즉 환경이 되며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비틀고 당파 싸움하고 분열 정치를 하게 되면 내년까지 엄청난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후폭풍이 온다. 그 이후에도 마치 태풍이 오는 것처럼 후폭풍이 있으며 우리 국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치인이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 에너지가 30%입니다. 근데 30%인데 왜 크냐? 운영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매우 큰 겁니다. 우리 국민의 기운이 70%고 정치인의 기운들이 30%지만 운영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대통령 이하 정치인이 바르게 쓰지 못하면 국가는 어려워지며 국민은 도탄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일체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노력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3년이 지나게 되면 반석의 틀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개판으로 정치를 하면 오히려 반대로 어려워진다. 대통령 이하 정치인 모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화합 정치하시기 바랍니다.